선생님들, 혹시 기초연금 받았더니 생계급여가 깎여서 허탈했던 적 있으시죠? 아니면 자식들 소득 때문에 아파도 병원비 지원 못 받아 답답하진 않으셨나요? 이제 걱정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뀝니다. 월급은 오르고 일하는 시간은 줄고 무엇보다 우리 형님, 누님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줄 진짜 복지가 시작됩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보는 2026년 경제 대전환.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선생님들의 노후 설계가 180도 달라질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2026년에 대한민국이 정말 크게 바뀝니다. 월급부터 근무 시간, 또 노후 대책까지 말 그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이 거대한 변화, 그 핵심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달 생계급여가 왜 이렇게 적게 들어왔지? 혹시 이런 막막한 경험 해보신 분 계신가요? 바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좌절감이 모여서 대한민국이 사회 시스템 전체를 다시 설계하려는 거대한 시도를 시작하게 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자, 2026년에 대한민국은 바로 이 질문, 고장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정책 몇 개를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국가와 시민 사이의 약속, 이른바 사회 계약을 아예 새로 쓰려는 아주 야심찬 시도라고 할 수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변화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우리 지갑 사정과 관련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팍팍한 일상 속에서 평범한 직장인과 우리 가정이 느끼는 압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실 변화는 바로 최저임금일 겁니다. 드디어 상징적인 숫자죠. 1만 원 선을 넘어서서 시간당 13,2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건 특히 저임금 근로자분들의 소득에 직접적인 보탬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죠. 긴 근무 시간. 이걸 해결하기 위한 아주 흥미로운 실험도 시작됩니다. 바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인데요. 기업들은 매일 1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랑 아니면 아예 금요일 오후를 쉬는 방식,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월급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부가 특히 치솟는 주거비랑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월세 사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가 많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세금 혜택을 대폭 늘립니다. 자, 이런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변화를 살펴볼게요. 이번 개편은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계급여라는 건 말 그대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금이거든요. 근데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대폭 올라가면서 이전에는 정말 아깝게 기준을 살짝 넘었던 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게 그냥 조금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정부 추선에 따르면요, 이 기준 완화 하나만으로도 내년에 무려 4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분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던 불합리한 규정도 손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요, 먹고 살려고 쓰는 작은 화물차 한 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훨씬 더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막게 됩니다. 자, 이제 아마 기존 제도의 가장 큰 모순으로 꼽혔던 부분일 텐데요. 바로 연금의 역설입니다. 분명 나라에서 지원금을 줬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였을까요? 이 이상하고 불공평한 줬다 뺏는 문제를 드디어 해결합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려면 보충성의 원리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소스 자료에 나온 이 물통 비율을 들으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예전엔 이랬어요.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정부가 이걸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아서 다른 핵심 지원금인 생계급여를 딱 그만큼 깎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받는 총액은 그대로인 거죠. 정말 한 손으로 주고 다른 한 손으로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딱 끊어냅니다.
이제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분들은 드디어 매달 받는 총 지원금이 실제로 늘어나는 걸 체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라는 건 이제 다들 아는 사실이죠. 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인구 변화 앞에서 국가가 노인 돌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혁명이 필요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려 26년 만에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식에게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픈 부모님이 의료 지원을 못 받게 막았던 어떻게 보면 족쇄 같은 제도였거든요. 수많은 어르신들을 빈곤의 덫에 가뒀던 이 기준이 드디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각한 간병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획기적인 방안도 나왔습니다.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서 간병인이라는 직업의 처우를 개선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잠재적으로 급여가 2배 이상 뛸 수도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유망 직업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좀 더 소소하지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새로운 지원책들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정책 도구함이 얼마나 더 풍성해졌는지 한번 보시죠. 매일 타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전국 교통패스부터 시작해서 청년이나 다자녀 가구를 위한 식료품, 에너지 바우처도 확대되고요. 또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까지 정말 우리 삶에 더 촘촘하게 다가오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자, 이 모든 변화들을 쭉 보셨는데요. 이걸 관통하는 핵심이 뭘까요? 이건 그냥 법 몇 개 고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국가와 시민 사이의 약속, 그 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려는 아주 포괄적이고 야심찬 시도인 겁니다. 물론 이 엄청난 정책 실험이 무조건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겠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 나라가 정책이라는 도구를 통해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2026년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도전이 아마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형님, 누님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으시는 분들. 이제는 깎이지 않고 다 받으실 가능성이 커졌으니 주민센터에 꼭 확인해 보세요. 둘째, 자녀들 소득 때문에 의료비 지원 못 받으셨던 분들.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니 다시 한번 신청 자격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셋째, 교통비 아껴주는 K패스도 잊지 말고 챙기셔서 나들이 가실 때 꼭 혜택 보시고요. 정부가 주는 혜택,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알고 신청하셔야 내 돈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 동생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저 경제 이야기가 선생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돈이 되는 정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